오늘은 골다공증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볼 건데요.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뼈가 이렇게 치밀하지 못하고 구멍이 숭숭 뚫리는 이런 질환이죠. 그 뼈의 강도와 밀도가 떨어지면서 심하면 골절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데, 골다공증의 원인은 자연적인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는 노화랑 폐경이 있어요. 일단 사람의 그 뼈는 성장기를 거치면서 점점 이제 밀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30살 전후로 해서 일단 최대 골량에 도달한 다음에는 점점 골밀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인 평균 성인에 비해서 골밀도가 조금 많이 떨어졌을 때, 한 2.5 표준 편차 이하로 떨어졌을 때를 이제 골다공증 정의를 내리게 되고요. 자연적으로는 이제 노화가 되면서 진행이 되는 거고,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은데 그 이유는 이제 폐경 때문인데요. 폐경이 되면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농도가 확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몸에는 이제 조골세포라고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고 파골세포라고 이제 뼈를 분해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제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이 하는 작용이 파골세포의 작용을 조금 억제해서 골밀도를 유지시켜주는 작용을 하는데, 그게 확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골밀도가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골다공증 위험인자가 유전적인 요인이나 다른 질병 같은 게 있을 때 또 약물의 부작용 같은 걸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내분비 질환이나 뭐 수화기 질환 같은 게 있어서 칼슘 같은 거를 잘 흡수를 못하거나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거나 신부전이나 또는 이제 스테로이드나 뭐 경련제, 항암제, 응고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약물을 먹었을 때 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과도한 흡연과 음주를 장기간 지속했을 때 골밀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증상인데요. 골다공증 있으면 뭐 뼈가 시큰시큰거리고 시리고 할 것 같잖아요. 사실 근데 골다공증이 이제 뼈가 강도가 약해지는 거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뭐 특별한 증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뼈가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러지기 쉬운 거고요. 골다공증 증상은 이제 뼈가 부러질 때 골절이 나타나는 거고, 이게 골다공증의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골절이 잘 일어나는 부위는 보통 이제 손목이나 골반부 이런 쪽에서 골절이 잘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뼈는 이제 콜라겐 같은 유기질 성분이랑 칼슘이나 인 같은 무기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체내에 있는 칼슘의 한 99% 정도는 뼈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뼈의 강도를 결정하는 건 이 칼슘이나 인 같은 무기질인데요. 그래서 이제 뼈의 건강을 생각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양소가 칼슘이죠. 그래서 이제 칼슘을 어떻게 먹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칼슘을 충분히 먹는 게 일단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보통 한 800에서 1000mg 정도 칼슘을 하루에 섭취를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칼슘은 무조건 많이 먹기만 하면 뼈가 건강해지느냐? 근데 또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칼슘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과다 복용 시에는 좀 흡수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칼슘의 섭취량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체내에서 잘 흡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뼈 속에 있는 칼슘들이 배출되지 않는 거,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배설되는 칼슘을 보충을 하려면 그거의 한 5배, 6배 정도의 칼슘을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보다는 배설이 잘 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칼슘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일단 우유인데요. 아니면 멸치나 우유 같은 건데, 이제 우유를 많이 먹으면 이제 뼈가 건강해지느냐? 이것도 이제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의 식습관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제 우유를 거의 50배 정도는 많이 먹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칼슘 섭취량을 이제 개개인별로 따져봤을 때 그 섭취량 차이가 나타나는 게 거의 유제품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 이런 거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우유를 많이 먹고 있고 칼슘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럼 골다공증이 적어져야 되잖아요. 골다공증이나 뭐 골다공증이랑 골절이나 이런 그 질병들의 유병률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칼슘을 많이 먹는데 이렇게 증가를 하느냐? 그 이유는 이제 우유에는 칼슘도 많이 들어있지만 이제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 같은 거는 혈액 내에서 이제 먹고 나서 소화가 되면서 혈액을 조금 산성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 몸이 이제 혈액이 산성화되는 거를 조금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산성화됐을 때는 이거를 이제 알칼리 이온을 이용해서 좀 이제 산도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칼슘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성 식품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하면 혈액이 산성화되고, 그걸 이제 산성화를 막으려고 칼슘이 이용되기 때문에 칼슘이 이제 오히려 배설되는 그런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유에는 칼슘이 충분히 들어있고, 뭐 비타민 D도 많이 들어있고 해서 좋은 식품이긴 하지만, 칼슘을 충분히 섭취를 하되 뭐 동물성 식품보다는 뭐 해조류나 뭐 곡물이나 통류, 뭐 채소류 이런 걸 통해서 섭취를 해주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인데요.
이제 뼈에는 이제 칼슘이랑 인이 들어있는데 보통 인산 칼슘이랑 두 개가 결합된 형태로 많이 들어있어요. 두 개가 이제 체내에서 기능적으로 조금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인도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인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하면 이제 칼슘이랑 결합을 해서 대변으로 이제 배출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섭취를 하면 안 되고 칼슘이랑 인을 1대1 정도 비율로 섭취를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1대 1.5 정도로 인을 조금 많이 먹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이제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이제 그 칼슘을 섭취를 했을 때 그것을 흡수를 하는 거를 촉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칼슘이 이제 섭취하는 도 중요하지만 흡수나 배설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칼슘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비타민 D가 충분히 이제 유지되는 거 체내에서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현대인에서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한 이유가 비타민 D가 체내에서 합성이 될 때는 햇볕에 이제 노출 받았을 때 체내에서 합성이 되거든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이제 햇볕에 야외도 활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노출이 적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의 그런 농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불닭먹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만약에 이제 밖에서 충분히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햇볕을 받으면서 내 뼈가 붓고 있구나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서 충분히 야외 활동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비타민들을 식품으로 섭취를 하려면 많이 들어있는 게 이제 생선류나 뭐 동물의 간이나 계란 이런 거예요. 동물성 식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새볕을 충분히 노출을 시켜서 비타민 D를 충분히 공급을 받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비타민 K인데요. 비타민 D는 이제 흡수를 촉진을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혈액 내에 있는 칼슘을 뼈로 잘 가게끔 하는 그런 활동을 촉진을 하는데 일단 혈액 내 칼슘이 너무 높을 때는 이게 뼈로 갈 수도 있지만 뭐 혈액 내에 칼슘이 침착되거나 근육 같은 데 칼슘이 침착돼서 이제 석회화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비타민 K는 그런 걸 좀 막아주고 이게 뼈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되고 많이 들어있는 거는 뭐 고기 같은 거에도 많이 들어있고 이런 씨앗류나 채소류에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거 많이 드셔주시고요. 그다음 줄여야 할 것이 있는데 이제 칼슘이 이런 것들 나트륨이나 지나치게 짜게 먹는 습관 또 카페인 같은 거 너무 많이 먹는 거라든지 흡연을 많이 하게 되면은 칼슘이 이제 배설되고 흡수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줄여줘야겠죠.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그 WHO 권장량에 비해서 소금을 한 2배 정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싱겁게 먹는 거. 그 다음에 카페인 같은 경우 하루에 330mg 이상 먹으면은 이제 그 칼슘의 흡수가 좀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먹되 뭐 아메리카노나 이런 거 기준으로 한 잔 정도 그 정도까지만 드시는 게 좋겠고요. 담배는 끊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체중을 줄여야 하는지 이제 뭐 대부분의 식이요법에서는 체중을 줄일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체중을 줄이다 보면 골밀도도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급격한 너무 체중 감소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이제 골다공증이 있거나 좀 골감소증이 있는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체중 같은 게 이제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체중이 적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 범위까지는 조금 체중을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골다공증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골다공증의 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게 말씀드릴 거는 칼슘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칼슘을 잘 흡수하고 배설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체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건강한 식습관으로 건강한 뼈 상태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